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추가 관세를 10%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30대 한인 남성 에릭 심 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주 한인 사회가 큰 관심을 지켜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에릭 심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금값이 된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농무부 장관은 현재 소비자들이 접하는 계란 12개 가격이 최대 10달러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물가는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7일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잠정주택 매매 지수는 70.6으로 한 달 전보다 4.6% 급락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5년 세계 최고 병원 250곳에 한국 병원 16개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트와 함께 30개국 의료 전문가의 평가와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올해 세계 최고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병원 1위로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 선정됐습니다. 이어 클리블랜드의 클리닉,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존스 호킨스,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이 2위부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돼 물가 반등 우려를 더할 전망입니다. 연방 상무부가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2.3%로 집계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1971년 분리 독립 이후 처음으로 직접 무역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국은 이달 초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 무역공사를 통해 1톤당 499달러의 쌀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금값이 된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농무부 장관은 현재 소비자들이 접하는 계란 12개 가격이 최대 10달러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물가는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미국 가금류 농가를 황폐화하고 계란 공급에 타격을 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생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가금류 농장에서 정부가 개발한 야생동물 생물보안 평가라는 감염 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에 총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을 받아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다시 농장을 정비하고 양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총 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에도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30대 한인 남성 에릭 심 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주 한인 사회가 큰 관심을 지켜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에릭 심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에릭은 지난 2012년 나사의 로켓 과학자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에 출연해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에릭 심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심 씨의 변호사는 현지 언론에
공식 성명을 내고 에릭심은 원래부터 무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뒤 언론에 알려 헤드라인을 장식할 기회를 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명을 통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6건의 사건은 재판에 회부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7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기각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현대,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0% 파이낸싱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돌입했습니다. 회사들의 이 같은 무이자 공세는 업체들이 지난해 연식 모델 재고 처리 및 올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크레딧 대상에서 누락된 모델의 판매를 적극 증진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금융 혜택은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잠정주택 매매 지수는 70.6으로 한 달 전보다 4.6% 급락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5.2%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과 관련 통계 집회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주택거래는 통상 거래 종결 때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잠정 주택 매매 지수는 기존 주택 판매 통계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남부지역의 한파와 더불어 이례적인 폭설이 내린 게 주택거래 급감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5년 세계 최고 병원 250곳에 한국 병원 16개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트와 함께 30개국 의료 전문가의 평가와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올해 세계 최고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병원 1위로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 선정됐습니다. 이어 클리블랜드의 클리닉,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존스 호킨스,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이 2위부터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6개의 병원이 선정된 가운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이 올해 25위, 이어 삼성 서울병원이 30위, 서울대병원이 42위, 세브란스병원 46위, 분당 서울대병원이 68위, 이어 아주대병원이 10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돼 물가 반등 우려를 더할 전망입니다. 연방 상무부가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2.3%로 집계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속보치 발표 때와 동일하게 2.8%로 집계됐고 미국의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은 속보치의 3.2%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성장세가 저조해졌지만 강한 개인 소비 증가율을 바탕으로 4분기 들어서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추가 관세를 10%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마약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기독교 전도단체 알파 캐나다의 전도 활동으로 캐나다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5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신앙을 새롭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계 공동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알파 과정 참석자는
2023년 대비 13% 증가한 11만 9,981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5만 2,281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알파 캐나다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4 알파 캐나다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의 72%가 지역사회에서 영적 호기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파 캐나다의 전국 디렉터인 샤일라 비서는 이러한 개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공립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이 성 정체성과 자살, 자해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한 학부모가 학생들이 부적절한 내용의 책을 접하지 않도록 주의회에 법안을 발의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운티 도서관 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카운티 독립교육부의 학부모인 윌리스는 정기적으로 학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문제의 도서들의 구절을 직접 낭독하며 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도서 내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에 포함된 성적 묘사와 자해, 자살 등 민감한 주제들이 왜 학교 도서관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책들은 저속하고 부적절하고 외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1971년 분리 독립 이후 처음으로 직접 무역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국은 이달 초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 무역공사를 통해 1톤당 499달러의 쌀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전까지 파키스탄의 일부였지만 서파키스탄 중심의 국정 운영에 반발해 독립전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인도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과 거리를 두며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인도로 도피하면서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이를 계기로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과 관계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56도까지 오르면서 더욱더 포근하고 따뜻한 봄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곳곳에 바람 조금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일상용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가 무려 59%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물가가 내릴 것으로 본 응답자는 11%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관세가 경제에 나쁠 것으로 보는 견해도 44%를 넘으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식료품 물가가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주변의 반응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만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